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간 그냥 누구에게든 좀 수다를 떨고 싶었는데 영상 하나를 단독으로 만들기에는 약간 애매한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 플러스 제가 추석에 어떤 책을 읽으려고 계획하는지 등등을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그런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되게 편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수다를 떠는 느낌으로 그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지금 여기 머리가 굉장히 이게 부풀어 오른 것처럼 나오는데 제가 최근에 파마를 했거든요. 이렇게까지 뭔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제가 들고 간 사진은 파마가 아니라 이제 고데기와 그런 추가적인 어떤 세팅 작업이 있어야 가능한 머리라고 해서 뭐 이렇게 됐어요. 오늘 영상은 지금 무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자유롭고 약간 맥락도 없을 예정이고 그러니까 편집도 아마 최소한으로 해서 올라갈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추석에 어떤 책을 읽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추석 때 저는 늘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집에서 제 책상 앞에서 그냥 있을 예정인데요. 그래도 뭔가 이런 거 좀 해보고 싶지 않아요? 추석 뭐 연휴 때 읽을 책들? 첫 번째는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영상에서 너무너무 얘기하고 싶었는데 리뷰를 만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근데 그 전에 일단 이 책이 출간이 되었다는 소식 자체를 좀 여러분께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 영상은 이 책 때문에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매기 오페럴 작가의 햄릿 출판사는 문학동네이고요. 드디어 출간이 됐습니다. 제가 이 책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하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는 아마 3번인가 그렇게 올렸고 교보문고 가서 이 책 원서를 샀던 거를 영상에 담은 적이 있었을 텐데 드디어 출간이 됐습니다. 셰익스피어와 11살의 세상을 떠난 그의 아들 햄릿 그리고 4년 후 탄생한 그의 비극 햄릿 이라고 써있는데요. 셰익스피어의 아들과 그 셰익스피어의 가족을 둘러싼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보는 그런 소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냐면 제가 이 책을 외국 북튜브에서 처음 발견을 한 그 순간부터 진짜 이 책은 내가 꼭 읽어야 된다. 제발 한국에 번역돼서 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셰익스피어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햄릿이다. 뭔가 벌써부터 막 두근두근하잖아요. 제가 셰익스피어를 그렇게 막 좋아한다던가 그의 작품을 되게 좋아한다던가 이런 게 아님에도 이 책은 너무너무 읽어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서를 사기는 했어요. 근데 원서는 그 문장의 어떤 세세한 의미나 그 뉘앙스나 그런 걸 하나하나를 제가 이렇게 흡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그냥 놔두고 있었는데 이 책이 드디어 출간이 된 거지? 문학동네에서? 근데 제가 왜 문학동네 얘기를 하냐면 이 책이 번역되어서 출간됐으면 좋겠다 한국에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왠지 문학동네에서 이 책을 번역을 할 것 같은 거예요. 약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되게 많은 출판사에서 해외 문학들을 번역을 해서 출간을 하잖아요. 근데 뭔가 이 책은 왠지 문학동네 느낌이야. 그냥 막연하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 책이 출간이 된다면 문학동네에서 나올 것 같다. 근데 진짜 문학동네에서 나온 거지. 그래서 이거는 촉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찍었는데 맞췄다. 이 책을 되도록이면 추석 연휴 안에 끝내고 싶고요. 장편 소설이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일단은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으로 또 제가 읽고 싶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김수온 작가의 한 폭의 빛이라는 책이고 이 책은 출판사가 문학과지성사인데요. 뭔가 표지에서 벌써 좀 가을 느낌이 나지 않나요? 사실 이렇게 좀 갈색 톤의 차분한 느낌의 표지만 보면은 가을의 이미지가 떠오른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김수온 작가의 첫 번째 소설집이라고 해요. 근데 이 책은 제가 책 소개를 참고를 해서 좀 읽어드릴게요. 김수온 작가님이 2018년에 한국일보 신춘문예를 통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등단작 괄호는 동생이 실종된 뒤 가족들의 눈앞에 계속해서 비어있는 괄호가 등장한다는 상상력을 전제로 한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그 괄호가 수록되어 있고 그때 당시 심사위원들께서 환상적인 이미지와 소설을 지배하는 아득한 슬픔의 정조가 투명한 감각을 선사한다라고 평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투명한 감각이라는 것이
이 텍스트를 통해서 어떻게 좀 구현이 될까, 느낌이 전달이 될까 해서 여자, 아이, 물, 햇빛, 도시, 먼지 등의 반복된 재료를 바탕으로 이미 잊힌 과거를 겹겹이 쌓아 올리는 일에 몰두한다라고 합니다. 뭔가 차분한 분위기에서 좀 읽고 싶었고, 그래서 이번 연휴 때 좀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단편을 모은 소설집이니까 작품 하나하나 이렇게 좀 그 순간에 몰입을 해서 바로 읽고 나오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사실 문학과지정사의 책들을, 한국 소설들을 몇 권을 좀 모아서 한꺼번에 좀 같이 읽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게 뭐 출판사 때문 이런 게 아니라 걔네가 다 이렇게 책등에 빨간 요런 띠가 있고 판형이 다 똑같아요. 이거랑 상하이 문으로, 구병모 작가님의 상하이 문으로랑 조혜진 작가님의 환한 숨, 그 손보미 작가님의 무슨 고양이였는데? 밤의 고양이. 근데 그 책이랑 한정현 작가님의 나를 마릴린 먼로라고 하자. 지금 제목이 잘 안 보여가지고. 나를 마릴린 먼로라고 하자. 저 책. 그러니까 이렇게 한 4-5권이 다 똑같은 판형에 이렇게 책등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여기 빨간 띠가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이유로 되게 뜬금없지만 이 책들을 좀 연달아서 읽으면 책장에 꽂아놨을 때 미적으로 내가 좀 안정감이 들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그 생각은 나중으로 미뤄두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하나 읽고 싶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과학 잡지 에피 20호이고요. 뼈에게 묻다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있어요. 출판사는 이음 출판사인 것 같아요. 이 책은 제가 과학 잡지 에피를 그렇게 잘 알지는 못했는데 서점에 갔는데 이 책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잡지라는데 일단은 판형이 굉장히 아담하고 제가 아담한 판형의 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뼈에게 묻다, 뼈에 관한 주제라고 해가지고 흥미가 갔던 게 있습니다. 이 책의 책 속에 보면은 뼈는 시간과 환경에 맞서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며 적응하고 그것이 오히려 생명의 일부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자연스럽다. 이번 호 에피의 키워드 숨 코너의 주제 뼈는 이같이 뼈에 대한 전형적인 생각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글들로 채워졌다 라고 합니다. 과학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인류 진화사 뼈와 연관해서 그런 글도 있고 박물관의 뼈, 그리고 뼈의 과학과 식민지 인종 성차별주의, 뼈와 해부학, 그 속에 담긴 동아시아 의학의 역사 등등 여러 가지 글이 있는데 뼈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 3-4년 전부터 그냥 문득문득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내 몸 안에 뼈가 있다라는 거를 그렇게 의식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가 뼈의 어느 부분이 뭐 관절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프거나 그럴 때 이제 비로소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의식해서 생각하게 된다라는 그게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점에서 분명 나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가 볼 수 없고 근데 나의 어떤 필수적인 구성 요소이고 이런 점들이 되게 독특한 지점으로 갑자기 다가온 순간이 있었고 그때부터 계속 뼈에 대해서 문득문득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책을 발견을 하게 돼서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 책이 뼈에 대한 과학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이제 인류 진화사라든지 식민지 뭐 인종 성차별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글들인 것 같아서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 판형이 작은 게 너무너무 좋아요. 추석 연휴가 한 나흘 정도 되잖아요.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라고 달력에 표시가 돼 있는데 그때까지 이 3권의 책을 완독을 다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 뭐 어떤 거는 완독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다 못 읽을 수도 있고 하지만 좀 주력해서 읽고 싶다라는 그런 뜻이고 이렇게 3권의 책을 좀 읽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일기 다이어리를 바꿨습니다. 요거로. 원래는 제가 지금 서랍에다 넣어놨는데 알라딘에서 피너츠 스누피 유선 노트를 쓰고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B6 사이즈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이즈이기는 했는데 일기를 쓰다 보니까 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일상은 정말 하루하루가 똑같거든요. B6의 지면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쓸 말이 없으니까 내가 내 삶을 이대로 살아도 되나?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게 없어도 되나?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볼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마침 다이어리를 바꿀 그 시즌이 되기도 했어요. 저는 1년 내내 같은 다이어리를 쓰지 않고 계절별로 다이어리를 바꾸거든요. 1년 내내 같은 다이어리 쓰는 거는 제가 쉽게 질려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마침 9월 시작할 즈음에 새 다이어리를 뭘 쓸까 고민을 하다가 아예 지면을 줄여보자. 크기를 줄여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더 쓸 말이 생기면은 그냥 몇 페이지 연속해서 써도 되는 거니까 일단은 제가 눈앞에 마주하는 그 백지의 크기 자체를 줄여보면은 이거를 다 채워야 한다는 부담감 혹은 이걸 다 채우지 못할 정도로 내가 너무 공허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자책감 이런 거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요거를 이게 2021년 다이어리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0년 겨울인가? 2021년 총감 아무튼 뭐 그때 샀는데 스누피 60 다이어리입니다. A7 사이즈예요. 속지가 되게 작아요. 속지가 이 정도 크기거든요. 보시면은 제 손이랑 거의 비슷한 크기죠. 근데 저는 속지 뭐 2021년 속지였으니까 제가 그냥 종이 이렇게 크게 맞게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끼워서 사용을 하는데 제가 A7을 제 일기용 다이어리로 써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잘 적응을 해서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작게 느껴지지도 않고 부담감이 있지도 않고 지면이 작다 보니까 여기에 좀 쓸 말을 제 나름대로 선별을 해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공을 들이게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이어리를 바꿨다는 것도 그냥 잠깐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되게 귀엽잖아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제가 요즘 자주 듣는 노래를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 유명한 노래인 것 같기는 한데요. 라나 델 레이의 올드 머니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듣고 있고 라나 델 레이 노래를 위대한 개츠비를 읽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 돌려서 듣고 있긴 한데요. 요 올드 머니라는 곡은 제가 최근에 알게 됐어요. 라나 델 레이의 노래는 제가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클래식한 악기를 베이스에 깔고 나른하면서도 이 우울한 정서가 짙게 배어있고 약간은 위태로운,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까요? 위태로운 느낌이 들면서도 중저음의 그런 목소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오묘한 분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일상이랑은 너무 다른 분위기. 정말 접점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분위기에 빠지게 돼서 제가 되게 자주 듣는데 이 올드 머니라는 곡을 최근에 발견을 하고 슬픈데 아름답게 벅차오르는 느낌을 선사해서 이 곡이 특히 후렴 부분에서 제가 들려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비 오는 날 밤 혹은 되게 쌀쌀한 가을밤에 듣기에 정말 어울리는 딱 적절한 그런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너무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유명한 노래지만. 그리고 또 하나 듣고 있는 곡은 이 곡이거든요. 이 곡은 Gang of Youth, Achilles Come Down이라는 곡이에요. 이 곡은 제가 사실 가수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곡에 대해서도 그게 잘 아는 뭐 앨범에 대해서 잘 아는 그게 아니어서 제가 유튜브에서 다크 아카데미아 느낌의 플레이리스트 혹은 이 고대 그리스 영웅의 느낌이 나는 플레이리스트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거기서 듣게 된 노래예요. 제목도 아킬리스 컴 다운이잖아요. 아킬리스에게 하는 말로 이 가사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클래식한 악기가 베이스에 아주 웅장하게 깔리면서 가사를 읊조리듯이 얘기를 해요. 이 아킬리스와 아킬리스를 바라보는 파트로클로스인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그런 고뇌라든지 안타까움과 사랑과 약간 절절한 그런 감정이 잘 느껴지는 그런 가사이고 곡이고 약간은 되게 철학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곡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사 중간중간에 이게 프랑스어인지 알 수 없는 외국어로 뭔가 또 배경음에 깔리는 게 있거든요. 이런 종합적인 분위기가 정말 다크 아카데미아스러우면서도 분위기가 아주 무거워지고 좋습니다. 좋은 의미로. 요것도 가을에 되게 어울리는 곡인 것 같아요. 딱 가을 뭐 컨셉을 잡은 그런 영상은 아닌데요. 그래도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 진중한 분위기, 무거운 분위기, 혹은 다크한 분위기 그런 거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노래도
자꾸 이 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네. 이 노래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요 며칠, 진짜 한 하루 이틀 사이에는 또 트와일라이트 플레이리스트를 좀 찾아 듣고 있어요. 트와일라이트에 들어간 그 사운드 트랙이 아니라 영화 트와일라이트의 느낌이 나는 비 오고 약간 우중충하고 이렇게 나무 숲이 아주 울창하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제가 요 며칠 듣고 있는 플레이리스트를 소개를 하자면 요런 느낌 아시죠? 비 오는 창가, 벨라의 이런 표정, 금방이라도 에드워드가 나타날 것 같은 약간은 그러면서도 기타 선율이 배경에 깔리는 그런 이거를 늦은 밤에 듣고 있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영화 속 주인공 된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뭔가 또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있나? 요거 딱 하나만 얘기하자면 제가 최근에 그 헤어 클립 같은 거를 샀거든요. 최근도 아니고 거의 이제 한 달, 두 달 됐다. 너무 예뻐서 영상에서든 누구에게든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이것도 좀 뜬금없는 것 같아가지고 소개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요 헤어 클립입니다. 요거요. 너무 귀엽죠? 쿠쿠 수제트? 프랑스 브랜드인 것 같아요. 메이드 인 프랑스 하니까 제가 이거 구매한 링크는 찾으면은 아래 더보기란에 기재를 해둘게요. 근데 너무 예뻐요. 사실 이거를 제가 10x10에서 처음 보고서 되게 독특하다. 어떻게 이런 디자인을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액세서리로 장식할 그런 생각을 했을까? 되게 기발하고 예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고 싶은 거예요. 한창 또 이 머리 헤어 클립이 좀 유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제 머리카락을 얘네가 다 짚기에는 너무 작아요. 저는 반묶음을 하고 그 위에다가 얘를 이제 이렇게 찝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자개가 연상되는, 자개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요런 느낌 뭔지 아시겠죠? 요런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요것도 이렇게 좀 독특한 느낌? 너무 귀엽잖아요. 되게 디자인이 많아요. 포도송이도 있고 또 뭐 있었지? 고양이도 있었고 강아지도 여러 종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찝어주는 힘도 그렇게 약하지 않고 되게 좋은데 제 머리를 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찝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작지만 그래도 반묶음을 하기에는 괜찮다. 되게 예쁘다. 아무튼 이것도 좀 소개를 하고 싶었던 제품 중에 하나였는데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그냥 넣어두고 있다가 이제야 얘기를 하게 됐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되게 두서 없고 맥락 없고 조금 횡설수설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간 마음속에 담아왔던 아주 소소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고요. 여러분은 추석 연휴 때 어떤 책을 읽으실지 말씀을 해주시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들도 부지런히 읽고 진짜 영상에서 빨리 좀 감상을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책들이에요. 이번 추석 연휴 때 열심히 읽을 거고 다들 건강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최대한 빨리 편집해서 추석 연휴에 보실 수 있게 올리는 게 목표예요. 아무튼 그럼 저는 여기서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바이.